살롱. 네, 축구 살롱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우선 황덕은 해설위원. 네, 네? 일주일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죠. 갑자기 뜬금없이요. 아, 이렇게 인사하는 분위기로 시작하자면서요. 아, 네, 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갑자기 네. 그렇게 좀 기습적으로 여쭤보시니까 약간 당황이 되는데, 저는 매우 잘 지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근데 오늘 그 익숙한 목소리가 한 명 들리지 않아요. 우리 소준일 캐스터가 오늘 결석을 하셨습니다. 뭐 바쁘신 분이다 보니까 저희가 뭐 또 스케줄 상에서의 이해는 네. 아무튼 오늘 그 뭐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소준일 캐스터가 감히 저희 결석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이득이다. 예. 소준일 캐스터 이득이다요. 그래도 어쨌든 오늘 또 이제 저희가 모신 게스트분께서 충분히 저는 그 자리를 채워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뭐 오늘따라 뭐 좀 긴장하셨어요. 말을 굉장히 예쁘게 하시네요. 원래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 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네. 저희를 이렇게 긴장하게 만드시는 네. 오늘 축구살롱의 특별 게스트, 아주 특별한 손님.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 스포츠 경제 심재희 기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에너지 넘치시는 분들이랑 또 방송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자, 오늘도 주간 이슈, 골 때리는 이슈 코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황덕은 해설위원이 준비를 하셨어요. 네, 황덕은의 주간 이슈가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소준일의 골 때리는 이슈였는데 네. 네, 오늘은 황덕연의 주간 이슈를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현대 관련해서 약간의 잡음이 있습니다. 이 전북현대가 그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을 이제 인턴으로 채용하게 되면서 이게 이제 뭐 사실 맞는 채용이냐 아니면 예. 특혜를 받았느냐에 관해서 이제 감론을박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요즘 그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뭐 뉴스에 뭐 끊인 날이 없는데 말이죠. 네네. 또, 뭐 예. 스포츠계까지도 그러니까요. 추미애 장관의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조선일보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특혜를 받고 전북현대모터스 구단 프런트에 입사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이제 뭔가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있었는데 전북 측에서는 일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본질은 채용 과정인 것 같다. 특혜는 없었다. 정상적으로 모집 공고를 냈고 이에 따라서 채용을 했다. 지원 네. 서류를 이메일로 접수했기 때문에 근거도 있고 서류에 가족관계는 일절 들어가 있지 않았고 이 직원이 출근하고 나서야 추 장관의 아들인 것을 알았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당한 절차를 다 거쳤고 그리고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그 블라인드 상태였다는 거죠. 지금 네, 채용될 그러니까 제가 때까지. 이제 전북 쪽에도 이제 살짝 물어봤을 때 음. 일단 채용 자체가 블라인드 채용으로 이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런 뭐 가족사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좀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고요. 예. 이 전북이 이제 또 한 가지 더 언급을 한 부분이 이 그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공부를 했고 축구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네. 거기다가 마케팅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는데다가 영어도 잘한다. 근데 이런 사람이 프로구단에서 일하는 것이 과연 문제가 되느냐라고 오히려 이제 좀 언론 쪽에는 반문을 하는 또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조선일보 쪽에서 좀 크게 문제로 삼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이제 무릎 쪽에 조금 좀 이제 병환을 앓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전북현대 측에서 얘기한 바로는 이 뭐 아픈 것 자체는 업무 수행과 전혀 관련이 없다. 계단을 뭐 오르내리고 이런 것을 문제 삼으니 오히려 전북 측에서는 좀 황당하다라는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사실 뭐 이제 일부 언론사 측에서 이 추 장관의 아들을 또 출근하는 모습을 또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것 또한 이제 뭐 누리꾼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갑론을박이 많이 벌어졌었던 사건 중에 하나였는데 네. 뭐 전북현대 측의 이 주장만 일단 뭐 사실이라고 100%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이제 좀 들어본다면 블라인드 채용인데다가 기본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도도 높고 능력도 그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고위직에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것 자체가 네네. 저는 뭐 전북현대 측의 주장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된 채용이라면 그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딱 정리해서 내놓고 이 부분은 딱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 챔피언스리그와는 살짝 다른 부분이 서아시아와 동아시아로 아예 나눠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인데요. 네. 이 동아시아 지역의 이런 예선전이 11월로 연기가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 이 동아시아 지역 경기가 다음 달 중순에 이제 치러질 예정이었는데
아시아 축구연맹 측에서 11월 15일부터 12월 13일까지 열린다고 오피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올 시즌 이 ACL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확산 때문에 조별리그 2라운드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지난 3월에 또 중단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랬죠. 이 수원 삼성이 속했던 이 G조 그리고 전북현대가 속한 H조가 말레이시아에 모여서 경기를 치를 예정이었는데 네. 말레이시아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건부 이동 제한령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이제 막혔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 FC 서울이 속한 2조 그리고 울산 현대가 속한 F조는 경기 장소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지역은 뭐 불가피하게 저는 좀 연기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요. 네. 이 카타르에서 열리는 서아시아 지역의 조별 예선은 예정대로 오는 14일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이 14일이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녹음하는 시점보다 이제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서아시아 지역의 예선은 이제 꾸준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일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K리그 역시도 약간의 변화를 맞게 될 것 같습니다. 2.5단계로 쭉 유지가 될 당시에는 1부 리그 역시도 좀 중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논의가 됐었는데 네. K리그 측에서는 1부 리그 중단 없이 11월 초까지 시즌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이제 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 뭐 이 리그를 준비하는 팀들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같이 나가는 팀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정 조정도 좀 충분히 신경을 써야겠고 전북 같은 경우는 이 FA컵에 또 이제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FA컵 일정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와 리그 어떻게 보면 많은 대회를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로테이션적인 측면이나 뭐 스쿼드적으로 어떤 선수를 쓰고 어떤 선수에게 휴식을 좀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참고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은 오는 12월 19일 서아시아 지역에서 단판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는 그 주중 라운드가 있었어요. 그렇죠? 9월 15일 화요일과 9월 16일 수요일 그 양일에 걸쳐서 K리그 21라운드 경기들이 펼쳐졌는데 이 중에 한 경기를 또 우리가 자세하게 되짚어보는 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뷰 코너는 우리 심재희 기자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네, 전북 울산전 준비했습니다. 어. 워낙 빅매치이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안 고를 수가 없죠, 사실. 예, 그 방송에 나오기로 결정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좀 부담스러웠고요. 왜냐면 빅매치라서 챙길 것도 많고 사실 또 경기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맞아요. 원래 이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하는데 네네. 예, 먹을 게 많았고요. 좀 과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좀 더부룩한데 예. 어쨌든 어제 경기 좀 찬찬히 좀 짚어드리면 예. 사실 과거에 두 분이 그래도 좀 들어는 보셨을 것 같아요. 그 K리그에도 챔피언 결정전이 있었거든요. 네네. 제가 좀 기억나는 챔피언 결정전이 저희가 태어나기 이전일 수도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5년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때 맞아요. 제가 뭐 이름은 들어봤을 거예요. 라데 라데. 라데 네. 선수. 오, 예. 네. 뭐 지금 뭐 얼마 전에 좀 지붕을 내려놓으시긴 했는데 뭐 황선홍 전 감독 뭐 네. 두 팀이 붙었을 때 챔피언 결정전이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뭐 1, 2차전 하고 승부가 가려지지 않아서 3차전 가서 지금 이제 해설하시는 이상윤 해설위원이 연장에 골든 헤딩골을 넣고 오. 성남 우승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네. 그때 챔피언 결정전에서 저는 이제 내리에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 경기를 앞두고 좀 챔피언 결정전 느낌이 좀 났어요. 올 시즌 뭐 울산 전북이 양강 구도를 처음부터 완전히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고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챔피언 결정전 1차전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승점이 5점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네. 울산이 앞서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울산이 이기면 거의 뭐 8점이면 남은 경기가 이제 6경기 정도가 남게 되는데 네. 이 2경기 이상을 따라잡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북은 무조건 이겨야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전북 입장에서는 이긴다면 승점을 2점 차이로 좁히면서 파이널 라운드에서 한 번 더 만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챔피언 결정전 2차전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었고 어쨌든 두 팀이 아주 중요한 시점에서 만났고 사실 경기 전까지 두 팀 분위기가 좀 좋진 않았습니다. 네. 전북이 3경기 1무 2패였고 울산도 2경기 연속 무승부였거든요. 예. 그러면서 양 팀 감독들이 선발 라인업부터 좀 많은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라인업 말씀드리면 일단 전북은 원래 이제 그
4-3-3하고 4-1-2-3 이렇게 좀 상당히 전형 자체 플렉시블하게 잘 움직이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뭐 송봉근 골키퍼가 이제 골문을 지켰고 최철순, 김민혁, 홍정호, 이용 이렇게 포백을 했는데 최철순 선수가 이제 나왔는데 손준호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자리를 하면서 쿠니모토 선수, 김보경 선수가 약간 공격적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바로우 선수와 한교원 선수가 좌우측 윙어, 구스타보 선수가 원톱에 이 위치가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U22 카드가 없었거든요. 사실 그 정예 멤버로 구성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제 K리그 특성이긴 한데 U22 카드를 포함을 해야 교체 선수를 3명을 가동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모라이스 감독이 초반부터 100% 전력으로 나오면서 교체 카드 한 장을 버린 게 되는데 네. 아주 승부수를 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반면에 울산은 3-4-3 포메이션을 기본으로 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좀 경기를 보면서 좀 의아했는데 뭐 조현우 선수가 골키퍼 장갑을 꼈고요. 불투이스, 원두재, 정승현으로 3백을 구성했습니다. 이 원두재 선수가 뭐 멀티 자원이긴 합니다. 그런데 센터백으로 출전한 게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예. 미드필더진이 이제 홍철, 신진호, 윤빛가람, 김태한 선수가 배치가 됐고 고명진, 이청용 날개에 박정인 선수가 또 깜짝 원톱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왼쪽 날개에 이제 뭐 박주호 선수도 자주 나왔는데 홍철 선수가 이제 영입이 되면서 좀 번갈아 맞다가 어쨌든 이 빅매치에 홍철 선수가 나왔다는 점 그리고 최전방에 박정인 선수가 나왔는데 정말 이 눈길을 끌었거든요. 네. 이것도 주니오 선수가 벤치에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김돈 감독도 모라이스 감독도 마찬가지지만 U21을 버린 것도 마찬가지지만 김돈 감독도 3백에 여러 선수들을 좀 배치하면서 여러 가지 좀 노림수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원두재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센터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멀티성. 김동 감독이 좀 잘 알고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의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예. 제가 말씀드렸던 원두재 선수의 장점이 또 이런 빅매치에서 또 드러났다. 그건 인정합니다. 계속 그 올 시즌 원두재 선수를 눈여겨 봐야 된다. 이 네네. 선수 올 시즌에 터질 것이다. 뭐 여러 번 얘기하긴 했죠. 네, 예, 그렇죠. 황 의원이. 예. 감사하면 또 평소에는 인정을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 신 기자님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 강전 아나운서 좀 온순해졌습니다. 예. 사실 경기 보신 분들은 만약에 좀 어디 갔다 오시거나 화장실이라도 갔다 왔으면 선제골 못 봤을 거예요. 네 맞아요. 시작부터 예, 뭐. 1분 18초 정도의 골라인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네. 전반 1분 78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북이 선제골 낚았는데 바로우 선수가 경기 시작하자마자 지금 이름처럼 바로 골을 넣었어요. 제가 볼 때 선제골 터지고 박정현 선수가 어제 그렇다고 이제 슈팅도 뭐 멋지게 한두 차례 네네. 날렸었고 활약은 괜찮았어요. 근데 전반 한 10분 정도 지나니까 주니어 선수가 몸을 풀더라고요. 네. 선수 교체를 할 때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면 전반전에 교체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렇긴 근데 하죠. 전반 27분에 교체했다는 건 정말 빠른 타이밍이었고 그러면서 사실 울산의 공격이 좀 많이 살아났습니다. 뭐 윤빛가람 선수가 프리킥도 날카롭게 찼었고 그리고 전반 막판에 코너킥 상황에서 불투이스 선수가 거의 페널티 박스 앞이니까 한 7, 8m 정도 되는 네네. 걸로 보였어요. 그러니까 또 왼발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송범근 골키퍼 막았거든요. 슈퍼 세이브를 송범근 골키퍼가 해내면서 전반을 전북이 1대0으로 앞서면서 마쳤습니다. 예. 후반전 들어서는 그 원두재 선수를 올렸어요. 그리고 후반 8분쯤에 김인성 선수를 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체 타이밍을 보시면 전반 27분도 빠르지만 후반 8분도 상당히 빠른 그렇죠, 타이밍이거든요. 네네. 공격적으로 나서다가 결국 후반 18분에 또 바로 한교원 콤비에게 실점을 이제 내줬는데요. 이제 0대2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네네. 김동 감독이 후반 24분에 뭐 저는 사실 좀 예상을 하긴 했는데 비온 존스 선수를 투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니어 선수가 투톱으로 이렇게 좀 공격 전형을 좀 갖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빠른 공격, 그러니까 김인성, 이청용 이렇게 빠른 공격에 이제 비온 존스까지 투입하면서 빠른 공격과 롱볼 공격을 섞어서 이제 울산이 추격전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라이스 감독이 신영민 선수 그리고 구자룡 선수 이런 선수 투입하면서 약간 아래쪽으로 더 강화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전북이 승리를 지켰다고 볼 수 있겠는데 종료 직전에 페널티킥이 나왔거든요. 주니어 선수가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성공을 하면서 이제 전 구단 상대 올 시즌이죠. 예,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던 게 이제 패색이 짙었기 그렇죠. 때문에 보시면 골키퍼 그러니까 송범근 골키퍼가
주니어 선수가 골을 넣고 공을 이제 급하면 가지고 가잖아요. 시간을 조금이라도 끌려고 공을 들고 차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심이 휘슬을 불고 경기가 바로 끝났습니다. 뭐 총평을 좀 해드리면 이런 중요한 경기들에서는 이제 세 가지 수를 좀 봅니다. 삼수라고 하는데 그 변수하고 노림수하고 실수를 좀 보거든요. 근데 이날 경기에서는 전북이 이 세 부분을 모두 앞서면서 승점 3을 좀 챙긴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 울산 팬들께는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K리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2점 차로 좁혀졌기 때문에 더 타이트해졌고 제3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어졌죠. 그럼. 제가 뭐 누를 맞지도 모르겠지만 네. 뭐 감히 말씀드리면 어. 이제 마지막 그 한 경기가 남았고 이제 파이널 라운드 가면 이제 5경기를 하는데 2점으로 좁혀졌기 때문에 한 경기에 뒤집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북 울산이 한 번 더 만나는데 둘 다 전승을 해서 마지막에 만나는 그림이 그려지면 그 경기를 이기는 팀이 우승을 하거든요. 네. 그게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처음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챔피언 결정전 2차전이 남아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